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솔직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20년 동안 난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버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배신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이제야 태연하게 돌아와 날 부르고 있다. 그래,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인가? 그때는 나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 그들이 원한 건 가족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것뿐일 테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할 이야기를 잘 들어라.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나는 44세의 남자로 현재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내 아내 선아연 41세, 과 나는 13년 동안 함께했다. 우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8살 난 아들도 키우고 있다. 사실 나는 한 번 결혼했던 적이 있다. 22살에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3년 만에 이혼을 맞이했다. 내 전 아내 한지수와 함께한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사랑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결혼 초반 몇 년 동안은 좋은 직장도 가졌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점점 나에게 관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결혼 3주년을 앞두고 지수는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며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 내가 받은 유일한 이혼 사유였다. 나는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 같았기에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행히 공유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간단했다. 그리고 이후로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지수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내 가족까지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접 찾아가 보려 했지만 부모님도 누나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내게 이 상황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삶의 의욕을 잃었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었다.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 그들은 나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응원해 주었다. 결국 나는 오랜 꿈이었던 레스토랑 창업을 결심했다. 사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돈을 모으면서도 지수를 고려해야 했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였기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추천했던 이름으로 가게를 열기로 했다. 내 친구들은 내가 몇몇 투자자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었고 투자 지원을 확보한 뒤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마침내 내 레스토랑을 열었다. 다시 일어서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현재의 아내 선아연을 만났다. 우리는 친구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녀가 내 레스토랑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며 먼저 대화를 걸어왔다. 3년 동안 교제한 후 나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사업적으로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레스토랑 하나로 시작했지만 성공을 거듭하며 점점 확장해 나갔다. 현재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호텔, 식당, 브랜드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이다. 나아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 덕분인지 최근 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성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이 갑자기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 인터뷰를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방송된 채널이 어느 정도 유명한 곳이긴 했지만 설마 가족들이 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설령 봤다고 해도 직접 회사를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회사의 위치는 공개된 곳이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 중인 나를 찾아와 무작정 면회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일 전 갑자기 내 직장을 찾아와 버렸다. 그들을 다시 본 것은 20년 만이었다. 회사 로비의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내게 가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왔다. 나는 처음에는 나연과 아들이 찾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아들은 학교에 있었고 아내 역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원이 내게 덧붙였다. 사장님, 누님과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직원에게 당분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직접 나가서 그들과 마주해야 했다. 보안을 불러 강제로 내쫓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로비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태연하게 행동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반갑게 맞으며 내가 이제 유명인이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가 방송을 타게 된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며 마치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내 가족으로서 내 이야기 속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내 가족을 방송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며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나는 내 아내와 아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방송에서 나온 가족 사진을 언급하며 오랜만에 우리를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내와 손자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은 내게 이혼 후에도 가족과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야 한다며 나를 비난했다. 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몰아세웠다. 그 순간 이제야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당장 쫓아내는 대신 대화를 계속해 보기로 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왜 가족이 나를 버렸는지, 그리고 한지수가 왜 나와 이혼했는지. 그렇다. 지수는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는 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지수는 내 사촌 정현우와 바람을 피웠다. 현우는 아버지의 형, 즉 내 큰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부모님이 그녀를 감싸고 돌았는지, 왜 지난 20년 동안 나를 가족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했는지. 나는 원래부터 정현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버릇없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큰아버지와 가족들은 그를 늘 감싸줬다. 그 누구도 그에게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는 항상 제멋대로 행동하면서도 어떤 결과도 책임지지 않았다. 더욱이 내 큰아버지는 우리 가족 기업을 설립한 창립자였고 아버지는 그가 세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현우가 결혼한 내 아내를 원했고 지수가 거기에 동의했을 때 가족들은 나보다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족들은 큰아버지를 화나게 할 수 없었고 결국 나와의 관계를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들은 또 이혼 당시 큰아버지가 내 부모님과 누나에게 나와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을 엄격하게 지시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묘한 씁쓸함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지수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때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강하게 나서면서 결국 부모님도 손자를 보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지수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한 채 이혼당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도 아무런 내색이 없었다. 게다가 지수는 이혼이 확정되기 오래전에 이미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내가 눈치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20살이 되어가는 내 딸은 정현우를 친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이제야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이 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 팔을 꼬집어 보아야 했다. 가족들은 안정적인 삶과 손녀와의 유대를 얻기 위해 나를 철저히 버리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단순히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저 진실을 말하고 내게 선택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큰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마치 그가 우리 가족 기업에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위치였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왜 20년 동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지? 그들은 나를 완전히 버린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왔다. 그러다 내가 성공한 것을 보고서야 갑자기 미안한 척하며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갑자기 우리가 잘못했다며 화해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들의 거짓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다 들었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회사 로비에 앉아 있었고 나는 불필요한 소란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만 조용히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었다. 내가 이제 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그들은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며 내게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연락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 내 성공이 부러웠던 거지. 그들은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그 순간 누나는 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성공한 건 우리 덕분이야. 내가 처음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그 이름을 추천한 게 우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성공의 일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다. 이름 하나 추천해줬다고? 내 성공이 너희 덕분이라고? 나는 그 말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도저히 웃음조차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을 불러서 내보내겠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버티면서 말했다. 우리는 화해하기 전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의향조차 없었다. 나는 결국 약속대로 보안을 불러 그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은 분명히 불쾌해했고 떠나면서도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라며 변명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선택지는 있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뿐이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나와 내 가족 없이도 잘 살아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용기는 없는 것 같지만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업무의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며 SNS를 통해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태도는 확실히 변했다. 그들이 보낸 수많은 이메일을 보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듯한 내용이 가득하다. 그들은 내 직장 앞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멈추어 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무시한 채 그냥 지나쳐간다. 이제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왜냐하면 내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이제 막 알게 된 내 딸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 딸을 찾아가 연락을 시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아내는 한 번쯤 가족들을 초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제안했다. 이 상황이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독성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낸 사실들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감정 상태를 고려하면 나는 그들과 마주할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냥 포기할 때까지 무시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며 큰 혼란에 빠져 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부모님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과연 내가 잘못한 일일까? 그리고 아내와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계속 무시하기로. 다행히도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더 이상 회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지쳤거나 보안팀이 다시 개입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어찌됐든 나는 그들이 사라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을 때 나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답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몇 번을 사과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아무리 많은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서 외면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그들이 여러 개의 새로운 이메일과 가짜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차단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어차피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들을 계속 무시할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사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과연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 이제 내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내 딸에 대한 문제. 사실 아내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대화 중에 부모님은 딸이 다니는 대학이 어디인지 알려주었다. 그 덕분에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조수가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찾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맞는지조차 확신이 없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내가 친아버지다라고 말해야 할까?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에 나는 지수를 찾아가 양육권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내가 지수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생각하면 그녀를 이 문제에 엮고 싶지도 않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존경심도 남아있지 않다. 사실 가족 전체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겁쟁이들이었고 나는 이제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하지만 딸만큼은 다르다. 그녀가 누구에게 길러졌든 간에 그녀는 여전히 나의 친딸이다. 내가 그녀에게 연락해야 할까?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 나는 조언이 필요하다. 처음 글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다. 그때의 조언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내와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반창고를 한 번에 떼어내듯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행동하기로 했다. 딸이 다른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선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보기로 했다. 가능한 한정중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은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녀에게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힘든 것처럼 그녀에게도 충격적인 일일 테니까. 그나저나 아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다니. 나는 그녀에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다. 나는 딸과 관계를 맺고 싶다. 그녀가 꼭 답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한편 부모님은 더 이상 내 직장을 찾아오지 않고 있다. 어제 그들은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솔직히 나는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그들이 내가 지금은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나는 이미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지금 가장 바라기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것뿐이다. 나는 언젠가 내가 준비가 되거나 원할 때 직접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내가 20년 동안 가족들에게 버려진 진짜 이유를 알고 난 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배신감과 상처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적어도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나는 내 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우리 관계를 다시 시도해 볼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아직 내 아들에게 그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아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그는 새로운 누나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나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내 딸을 만날 수도 있다. 현재 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인 상태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주 전 저는 제 딸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는 메시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와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2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정연우의 친딸이라고 믿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후 내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와 내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 진실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지금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말 비행기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지수는 내가 보낸 메시지를 부정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여전히 지수와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녀가 내게 연락해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가족들이 내가 딸과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들은 약속을 깨고 다시 나와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내 큰아버지는 분명히 분노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20년 동안 내가 이 사실을 절대 모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딸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이 흔들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큰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모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아버지는 더 이상 큰아버지 밑에서 일하지 않으며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정연우나 큰아버지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사람은 부모님뿐이었다. 설령 내가 부모님을 변호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가족 대부분은 처음부터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20년 동안 나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달이 나 있다. 나는 그들이 큰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신경도 쓰고 싶지 않다. 내 딸과 보낼 20년을 빼앗긴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일지도 모른다. 오늘 마침내 내 딸을 만났다.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그녀와 마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런데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리고 결국 이 만남은 그저 아름다웠다. 비록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두 사람 밑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매우 성숙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이것이 타고난 성향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길러낸 것인지 그것은 나도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지수와 정연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와 정연우가 우리가 만나는 걸 반대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물론 그녀는 완전히 그들을 삶에서 지워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녀 외에 다른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쌓아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녀는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아내 그리고 이복 동생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중 우리는 내 부모님이, 즉 그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녀와 계속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형제 가족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런데도 그들이 왜 그렇게 유독 자신을 챙겼는지 이해했다. 이제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지금 그녀도 나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그녀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아왔다. 나는 성인이 되어서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녀는 이제 겨우 20살에 불과하다. 그녀에게는 훨씬 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관계를 최선의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만남이 잘 마무리되었고 나도 내 가족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정연우, 지수, 그리고 내 가족이 무슨 짓을 했든 지금 나는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더 많은 충격적인 실화들을 놓치지 마세요.